10장 양자적 결합 불확실성 속에서 평안을 찾는 최종 통합. 당신의 평안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 한 달, 2년, 10년, 30년의 시간을 설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전략의 핵심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불확실성의 바다 한가운데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데니얼 카너먼이 보여주었듯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교훈은 불확실성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하여 계획하지 않는 법, 통제하지 않는 법,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과 평안하게 함께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진정한 재정적 평안은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불확실성의 본질 이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양자얽힘 현상입니다.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주의 기본적 성질임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통찰은 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었다는 느낌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연약함의 힘에서 진정한 연결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공유할 때 생긴다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들고 서로 연결되게 합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성공의 조건을 분석했지만 가장 깊은 평안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 연결감에서 옵니다. 불확실성 수용의 첫 번째 단계는 통제의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 타인의 행동, 건강 문제,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감정까지도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결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우주와의 연결감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확실성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맞이하는 연습입니다. 모든 새로운 가능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스토아 철학의 연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구분은 평안의 기초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태도, 반응, 선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현대 심리학에서 수용전염 치료로 발전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싸우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평안. 당신이 본 것이 현실이 됩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는 관찰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마인드셋의 저자 캐롤 드웩은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마음가짐으로 관찰하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관찰자 평안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의 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요?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 기대의 렌즈를 통해? 호기심의 렌즈를 통해? 두 번째 단계는 관찰 각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연습하면 더 능숙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과 동일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실제 도구로 관찰자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단순히 관찰자로 존재하는 연습을 하세요. 생각을 관찰하세요. 감정을 관찰하세요. 신체 감각을 관찰하세요.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단지 관찰하세요. 이 연습은 당신이 당신의 경험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닌 바다입니다. 파도는 오고 가지만 바다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깊은 작업의 저자 켈 뉴포트가 디지털 단식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진정한 단식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 평가로부터의 단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좋다, 저 나쁘다, 이 원한다, 저 두렵다. 관찰자 훈련은 이 평가 기계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관찰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정서적 균형이 더 좋습니다. 중첩 상태의 평안, 모든 가능성과 함께하기. 양자역학의 중첩 개념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미래는 여러 가능성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원싱의 저자 게리 켈러가 한 가지에 집중할 것을 권했지만 진정한 평안은 모든 가능성을 품으면서도 하나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중첩 상태 평안의 첫 번째 단계는 가능성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행복 아니면 불행, 건강 아니면 질병.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스펙트럼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립적 개념의 통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동시에 강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확고할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래의 중첩 상태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양자 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일기와 다릅니다. 각 상황에 대해 동시에 참일 수 있는 여러 관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도전에 대해 이것은 고통스럽다. 관점 1. 이것은 성장의 기회다. 관점 2. 이것은 그냥 있다. 관점 3. 모든 관점이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이 1%의 개선을 강조했지만 때로는 진전이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양자 도약처럼 갑자기 발생합니다. 중첩 상태 평안은 이 불연속적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발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 행동과 존재의 균형.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동시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행동하는 존재, 입자이자 존재하는 존재, 파동입니다. 서양 문화는 행동에, 동양 문화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둘 사이의 균형에서 옵니다. 행동과 존재 균형의 첫 번째 단계는 각 모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동 모드는 변화를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고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존재 모드는 연결감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고 내적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모드 전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모드를 통합하는 연습입니다. 행동하면서 존재하고 존재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구로 의식적 행동 연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 아침 첫 30분, 점심시간, 저녁 식사시간을 의식적 존재 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히 존재합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각을 느끼고 주변을 관찰합니다. 다른 시간에는 의식적 행동에 집중합니다.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두 상태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존재가 되고 존재가 행동이 됩니다.
효과적인 경영자의 저자 피터 드러커가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진정한 효과성은 효율성과 존재감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동과 존재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직업적 성취와 삶의 만족도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불확실성 원리와 평안의 한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를 정확히 알면 다른 하나는 흐려집니다. 삶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알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너무 자세히 계획하려고 하면 현재의 삶이 흐려집니다. 현재에 너무 집중하면 미래의 방향이 흐려집니다. 불확실성 원리 평안의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한계를 평안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함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놀라움과 가능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초점의 선택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떤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어떤 확실성을 추구할 것인가? 실제 적용을 위해 초점 선택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초점을 맞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미래 계획보다 현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는 오늘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 선택은 능동적 결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재정적 지식을 강조했지만 재정적 안정도 완전한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변동하고 경제는 순환합니다. 진정한 재정적 평안은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이 능력은 내적 자원입니다. 양자 도약과 변혁적 성장.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 사이를 도약합니다. 점진적 상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도 때로는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오랜 기간 작은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큰 도약이 일어납니다. 이 도약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을 만들고 도약을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변혁적 성장 평안의 첫 번째 단계는 성장의 비선형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형적 진전을 기대하지만 실제 성장은 종종 계단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약의 조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절한 영양, 충분한 휴식, 도전적인 학습, 지지적 환경 등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약 자체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역할은 준비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도구로 도약 일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와 큰 도약을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도약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조건이 도약을 가능하게 했는지 관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약의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소셜 동물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가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관계에서도 도약이 일어납니다. 한 대화, 한 경험, 한 순간이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약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진실하게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도약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전체성과 연결. 당신은 우주입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통찰은 분리의 환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 시공간이 하나의 연속체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하마밈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분리는 표면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 평안의 궁극적 근원입니다. 전체성 평안의 첫 번째 단계는 분리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언제, 왜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두 번째 단계는 연결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호흡은 공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결감을 직접 경험하는 연습입니다. 명상, 자연과의 시간, 깊은 대화, 창의적 표현 등을 통해 실제 적용을 위해 연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나의 호흡은 나무의 숨결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심장박동은 지구의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 나의 생각은 인류의 집단적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상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진실에 대한 접근입니다. 의미의 추구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극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장 깊은 의미는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우주적 연결감에서 옵니다. 당신의 삶이 우주 이야기의 한 페이지라는 인식입니다. 이 페이지는 독특하고 소중하지만 전체 이야기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행 없는 실행, 계획하지 않는 계획, 이 모든 통합의 끝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은 계획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통제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가장 깊은 평안은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옵니다. 이것이 양자적 결합의 핵심입니다. 실행 없는 실행의 첫 번째 단계는 노력의 역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위해 노력하면 평안에서 멀어집니다. 통제를 위해 노력하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움의 예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찾듯이 저항하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도적 비애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행동하지만 존재를 잊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을 위해 비계획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비계획 시간이 가장 창의적이고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찰이 떠오르고 영감이 찾아오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삶의 저자 토니 슈워츠가 에너지 관리를 강조했지만 가장 큰 에너지 원천은 저항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삶에 저항할 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것이 무의의 힘입니다. 평안은 여정이 아니라 여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여정했습니다. 하루, 한 달, 2년, 10년, 30년을 살펴보았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안합니다.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키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두려움, 집착, 저항, 분리의 환상이 그 장애물입니다. 이 책의 모든 도구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완벽한 계획도 예상치 못한 삶 앞에 겸손해집니다. 가장 철저한 준비도 불확실성 앞에 무력해집니다. 가장 큰 성취도 시간 앞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입니다. 오늘부터 계획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노력하되 저항하지 마세요. 성장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연결되되 독립을 잃지 마세요. 이것이 양자적 삶입니다. 대립적 개념을 품는 삶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평안을 찾는 삶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계속되길, 당신의 평안이 깊어지길, 당신의 삶이 의미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이것이 마지막이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순간에 평안하세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